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용입니다. 푸틴 하면 그래도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러시아의 짜르 소리 들었습니다. 유럽의 소국들은 러시아 푸틴 눈치 조금씩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푸틴 하나도 안 무섭다.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기적같이 잘 싸운 것도 있지만 푸틴이 종이 호랑이 러시아 군이 저렇게 오합지졸일 줄 몰랐다. 이런 여론이 전 세계를 향해서 퍼져나간 결과 이런 일이 발생하네요.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등 발트 3국이 모두 10명의 러시아 외교관을 한꺼번에 추방해버렸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전하는 건데 리투아니아가 4명, 라트비아가 3명, 에스토니아가 3명, 거기에다가 불가리아도 10명을 한꺼번에 추가를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불가리아 외무부도 외교관계에 관한 국제조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러시아 외교관 10명에 대한 추방을 발표했다고 AFP는 밝혔습니다. 어느 나라인지는 다 아시죠? 여기 조그만 나라입니다. 여기 러시아가 여기 있으면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렇게 조그만 나라인데 평상시 같으면 굉장히 좀 무수할 수 있는, 그전에도 러시아 외교관은 이곳저곳에서 추방당한 기록이 있지만 이번에 한꺼번에 4개국에서 러시아 외교관 20명을 쫓아내버린 것은 처음입니다. 자, 그럼 추방 사유가 뭐냐? 라트비아 정부는 이들 러시아 외교관이 외교적 지위에 반하는 활동과 관련한 조율된 조치로 추방됐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고려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여러 가지 사유도 있겠죠. 러시아를 홍보하는 여러 가지 작업도 했겠지만 거기에다가 우크라이나 침공도 이 러시아 외교관 추방 사유에 포함됐다는 겁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고 이 발트 3국이 러시아 외교관을 그 사유로 쫓아내버린 겁니다. 에스토니아 외무부는 자국의 안보를 직간접적으로 악화시키고 러시아의 군사작전을 정당화하는 선전을 퍼뜨렸기 때문에 이들 러시아 외교관들을 추방한다. 리투아니아는 우크라이나와 연대하는 차원에서 추방한다. 놀랍죠? 우크라이나와 연대 의식을 표명하기 위해서 추방한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4개 나라에서 20여 명의 외교관을 한꺼번에 추방해버리는 경우는 거의 보기 힘들었죠. 이제 푸틴의 성과는 거의 유럽에서는 그냥 종이 호랑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세계 군사 대국 2위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뭐 도망병 탈주병 해가지고 이건 감당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건 도저히 옛날의 그 초강대국 소련도 아니고 또 군사 2위의 러시아도 아니고 그냥 종이 호랑이.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협상에 있어서 누가 더 질질 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강국인 러시아가 좀 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간을 질질 끌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푸틴이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울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우크라이나가 오히려 평화협상을 지연시키고 있어. 좀 서둘게 해줘. 이런 거죠. 로이터 통신과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크레물린 궁은 푸틴이 숄츠 총리와의 통화에서 키이우 정권이 갈수록 비현실적인 제안을 내놓으면서 협상 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시도하고 있다고 푸틴이 직접 말을 했다는 겁니다. 기절초풍하겠죠. 푸틴이 우크라이나가 자꾸만 이 협상을 지연시키고 있어. 나 빨리 끝내고 싶은데 이런 거죠. 크레물린궁은 그렇다 하더라도 러시아 측은 원칙에 입각한 접근 방식에 따라 해결책을 계속해서 모색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거는 협상을 누가 더 구걸하고 있죠? 러시아가 오히려 협상을 구걸하고 있다는 인상을 팍팍 주죠. 거기다가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레물린궁 대변인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푸틴을 전범으로 공개적으로 규정한 데 대해서 또 살인 독재자니 폭력배 등이니 하면서 발언 수위를 높이는 것을 인신공격이라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참 딸리는 표현이죠. 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러시아가 협상에 급급해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러시아가 책임을 우크라이나에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발뺌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들리네요. 이상하게. 여러분도 그러시죠? 러시아가 지금 협상 빨리 못하면 우크라이나에 들어가 있는 러시아 군을 빨리 철수시키지 못하면 자신이 패할 수 있다. 참패할 수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안 드십니까? 그래서 협상을 빨리 서둘러 달라고 숄츠 독일 총리한테 이야기한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푸틴이 우크라이나한테 책임을 뒤집어 씌우면서 푸틴이 질질 끌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전황을 볼 때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다음 소식입니다.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현재 우크라이나를 침공 중인 러시아 내 레짐 체인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정권 교체. 그러면서 러시아 내의 레짐 체인지는 정권 교체는 해당 국가 국민들의 몫이다 하면서 말을 이상하게 돌려놨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오늘 CNN 인터뷰를 통해서 미국은 러시아에서의 레짐 체인지를 지지하는가 라는 질문을 받고 그건 우리와 관계된 일이 아니다면서 러시아 국민이 결정할 일, 이 뭡니까? 러시아 국민들 보고 일어나서 레짐을 체인지 하라는 건지, 그렇죠. 그런 식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셔먼 부장관은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유엔 헌장에 담긴 내용을 믿는다는 것이다 하면서 이는 우리가 자주권과 영토보존, 자국의 정치적, 정책적 선택을 하는 국민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푸틴은 우리가 매우 오래 믿어온 것으로부터 물러서서 의도적으로 다른 국가를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적으로 침공했다고 비난합니다. 또 우크라이나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외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하면서 푸틴을 전범이라고 칭한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과 미국 자체의 공식 입장은 분리하는 태도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푸틴이 의도적으로 민간인을 목표물로 삼고 있다고 믿지 않을 사람은 사실상 전 세계 아무도 없을 거다. 아마도 푸틴 자신은 예외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의도적으로 민간인을 목표로 삼는 건 전쟁 범죄다. 우리는 모두 개인적으로 이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국제법 맥락에서 증거를 보유해야 한다. 우리는 증거를 모아서 국제적인 사법단체에 제출하고 법적 기준을 충족하도록 돕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미국에서 정보 수집하고 있어요. 정보 수집 엄청나게 하고 있죠. 왜냐?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지금 남은 일이 뭐겠습니까? 푸틴이 전범으로 돼가지고 법정으로 지발로 걸어 올리는 없을 것이고 나중에 이변이 생겨야 거기 출두할 것이고 또 하나는 전쟁 보상금 이거 어떡할 겁니까? 이거 국제사법재판소에 재판 걸어야죠. 재판 걸어가지고 보상금 받아야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했는데 전쟁 보상금을 안 받는단 말입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은 푸틴 잠도 안 올 겁니다. 미국이 직접 증거 수집하고 있고 그 증거가 수집되면 국제사법재판소에 넘기겠다 하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한 상태입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외국인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러시아의 용병이 되지 마라. 그것은 인생의 최악의 결정이 될 것이다. 혹시라도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러시아 편을 들어가지고 러시아 편의 용병으로 거기 가고 싶은 사람은 없겠죠?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이상한 분위기는 감지됩니다. 지금 현재 시대가 21세기인데 친러파들이 설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죠? 여러분도 그런 댓글 보셨죠? 안 됩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친러파가 뭡니까? 러시아의 국민소득 우리보다 낮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우리 3분의 1밖에 안 되고 국가의 국민 총생산도 우리보다 낮아요. 그런데 친러파요? 지금이 조선 말입니까? 지금의 민비가 설치는 그런 나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친러파가 아직도 있다는 것이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심지어는 이런 일도 생깁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이 22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러시아군은 아주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러시아 군인 중에는 단순히 군사 훈련인 줄 알고 왔다가 우크라이나에 들어오고 나서 뒤늦게 전쟁이라는 것을 알고 패닉에 빠진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다 알고 계신 건데 영국 매체인 데일리 메일 또 더 선지 등 외신에 따르면 일부 군인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스스로 총격을 가하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이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Shoot each other's legs. 서로의 다리에 총을 쏘네. And get back to the hospital in 분덴노프스크. 즉
분데노브스크에 있는 병원으로 후송되고 있다. 이런 거죠. 놀랍죠. 어떻게 하느냐. 서로의 허벅지에 총을 쏘는 겁니다. 그럼 부상당하면 일단 뭐 환자니까 후송될 테니까. 그런데 이건 다 어디서 나오는 이야기냐. 우크라이나 보안국이 러시아군의 어머니 사이 통화를 감청한 겁니다. 해당 대회에서 한 러시아 병사는 우리는 민간인을 죽이고 그들의 집에 침입해서 음식물을 훔쳐먹고 있다. 14일 동안 총을 쏘고 있는 지금 현실이 너무 무섭다 하면서 다른 병사는 러시아군 병사들 중에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스스로 다리에 총을 쏘는 사람도 있다. 자해한 것이 들통나지 않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군의 총알을 찾아 헤매는 사람도 있다. 러시아군이 사용하는 총알을 사용하다가는 잘못하면 자해했다는 게 들킬 수 있으니까 우크라이나 군이 쓰는 총알을 찾아다닌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미 120명 정도가 이런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다. 이 사람이 아는 것만 120명이죠. 이 전쟁 속에서 도저히 명분을 찾지 못하고 죄책감을 느끼는 병사들이 많아지면서 러시아군의 사기가 전반적으로 다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CNN 방송에 의하면 러시아 군 병사로 참전했다가 포로가 된 한 병사는 푸틴을 범죄자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푸틴이 지난주 나와 동료 병사들이 죽음이 되도록 전장에 던져놓았다. 푸틴은 거짓말장이다. 집에 가고 싶다. 여기 있고 싶지 않다. 부끄럽다 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당초 러시아군은 1일 내지 4일 만에 수도 키이우를 함락할 것이라고 점치고 있었지만 예상보다 강한 우크라이나 군과 시민의 저항에 부딪혀가지고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이 3주도 안 돼서 7,000명 이상의 전사자를 낸 것으로 미국 정보당국이 추산했다고 하는데 이거 우크라이나 군의 발표와는 다르죠. 우크라이나 군은 15,000명. 자, 7,000명은 아주 최소화시켰을 때 이야기입니다. 미 정보당국은 뉴스 보도와 우크라이나 군의 발표, 러시아 군의 발표, 위성사진, 영상 등을 분석해서 이 같은 추정치를 내놨는데 우크라이나 측의 발표가 더 리저너블해요. 왜냐하면 포로로 잡혀가지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증언을 뜨는 병사만 1,000명이라고 하니까 짐작 딱 나오잖아요. 1,000명만 포로가 돼가지고 국제사법재판소 검사 앞에 가서 증언하고 있다고 하니까 사인 다 받아 놓으니까 7,000명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20년 동안이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사한 미군 숫자를 다 합친 두 개의 전장에서 20년 동안 있었던 전사자를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많죠. 더블 가깝죠.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단일 부대의 사상률이 10%에 이르면 전투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로 판단하는데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은 이미 이러한 수준에 도달했다. 즉 전투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다 하는 것이 미군의 정보 분석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들어간 병사만 15만으로 대충 추산하죠. 15만 중에 대충 뭐 한 2만 명이 다쳤다 해도 이미 10%를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전투불능 상태에 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직 국방부 고위 관리 에블린 파카스는 이 정도의 병력 손실은 사기도 사기고 부대의 결집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병사들이 왜 싸우는지를 이해하지 못할 때 더더욱 그렇다. 병사들이 왜 싸우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있는데 이 전쟁이 어떻게 수행됩니까? 자, 다음 소식. 이건 좀 기운이 나는 소식입니다. 이 피규어라고 아시죠? 이겁니다. 누구 닮았습니까? 젤렌스키입니다. 이 피규어는 뭡니까? 화염병입니다. 병에다가 불꽃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요 국기는 우크라이나 국기입니다. 이게 요 조그만 거, 요만하죠? 요런 조그만 이 레고 블록 이런 거는 요만한 거 하나가 100불입니다. 100불. 100달러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2만 5천 원인데 이게 하루 만에 매진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판매금 14만 5천 달러를 기부했다고 하는데 미국 장난감 회사에서 이 피규어를 만들었는데 미국 장난감 회사 시티즌 브릭은 우크라이나 전쟁 희생자를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피규어를 판매했는데 이게 한 개 100달러인데 와 하루 만에 그냥 다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염병은 한 개 5달러인데 이것도 하루 만에 다 나가버렸대요. 소식이 전해지자 이 피규어를 추가로 판매해달라는 요구가 잇따랐는데 이에 회사 측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화염병 피규어를 추가로 생산해서 16일 날 판매를 재개했고 이 역시 하루 만에 전량 다 매진돼 버렸습니다. 이 피규어를 사는 사람들 참 의롭다고 봐야 되겠죠. 100달러 가지고 요 조그만 피규어에 투자를 한다?
참 의롭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소식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전달해 드리지 못함을 참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